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은요, 내가 가진 재산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되면요, 애들은 다 컸죠. 내가 해야 할 일도 어느 정도 맡았다 싶고요. 이제 남아있는 나의 노후만 잘 준비하면 되겠다 싶을 때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돈, 자,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지 더욱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60대에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중간점이라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정답을 알고 나면 후련한 것이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찝찝하고 답답하며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나의 노후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하는 생각,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렇다면 60대에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중간점이라도 되는지 분석해 드리면서, 만약에 막상 정답을 알고 나니 후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고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하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정확하게는 지난 2022년 3월 말 기준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집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도 있고 오히려 내리는 지역도 있고 꼼짝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재산, 오늘 말씀드릴 재산이라고 할 때 이 재산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예컨대 집값, 또 다른 부동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 예컨대 주식, 또 그 다음에 보험, 연금, 이런 모든 예적금까지 다 모든 금융자산을 다 합한 모든 재산에서 내가 갚아야 될 부채, 융자, 대출,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제한 순수한 재산, 그러니까 이것을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기준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통합한 전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실 자료 화면에서 만약에 내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산다 이라면 이따가 보실 자료 화면에서 등급 기준에서 더 낮추어서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비수도권 지방에 사신다 하면 오늘 보실 자료 등급 기준에서 조금 더 높여서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는요, 우리 집 자산 대한민국 상위 몇 %일까인데, 우선 상위 1%만 참고해서 보시면요, 60대 기준입니다. 지금 40대, 50대, 60대 색깔이 약간 다른데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그림이 60대 기준입니다. 상위 1% 안에 속하려면 순자산이 60대인 경우 전국 평균입니다. 38억입니다. 38억.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상위 10%에서 한 50%, 50%니까 얼추 한 중간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상위 10%의 60대 순자산 평균은요, 1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1%가 38억인데 10%는 13억 2천만 원이니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죠. 그 다음에 상위 20% 안에 들려면 60대 순자산이 8억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 30%에서부터는 좀 고만합니다. 근데 상위 30%의 60대 순자산 평균은 5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40% 안에 들려면 4억 2천만 원, 50% 한 중간 정도 수준이면 3억 1천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얼추 보면 30%, 40%, 50%가 그닥 큰 차이는 없다,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50%,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는 되네 하는 수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0% 한 중간 정도 되네 할 때 50대는요 3억 2천만 원입니다. 평균 순자산. 반면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내 아이 노후만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60대는 은행 빚 부채 다 갚고
3억 1천만 원 정도 지고 있으면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가운데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은 전체적으로 전 세대에서 약 65%이고 금융자산은 35%인데 60대 이후에는 비금융자산, 즉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더 많습니다. 74% 정도. 반대로 금융자산은 26%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60대의 순자산, 예컨대 50% 한 중간 정도 3억 1천만 원이죠. 이 순자산에도 집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금융자산은 26%,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자, 7천만 원의 금융자산으로 앞으로 수십 년의 노후생활 상당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우리나라 중간 정도 수준이 상당히 힘들다, 노후가.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30%, 40%도 사실은 고만고만하다고 했죠. 예컨대 상위 40%, 심지어 30%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60대 상위 40%의 순자산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이 4억 2천만 원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26%로 따지면 대략 1억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위 30%의 순자산은 5억 9천만 원인데, 자, 여기서 금융자산 비중 26%를 따지면 대략 1억 5천입니다. 자, 이 정도 돈으로, 그러니까 60대 50% 금융자산 7천만 원, 40% 금융자산 1억 원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30%에 속했는데 순자산이, 금융자산은 한 1억 5천 정도이다 하면 이 정도 돈으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산다는 것이, 사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 매우 찝찝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죠. 자, 그 때문에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 6월 기준 65세에서 69세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은 무려 41%입니다. 그러니까 65세에서 69세에 이르는 이때의 노인분들은 10명 중에 4명은 일자리가 필요해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자,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다. 자, 그만큼 한국의 노인들의 노후, 즉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인데, 자, 이같이 심각한 현실은 앞으로 나아질까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더 답답하고 더 걱정이 많이 돼. 자, 그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등급이 괜찮아. 예컨대 뭐 20%, 30%에 속해. 자, 그런데 나의 노후 생활은 왜 이리 고달파, 왜 이리 돈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을 때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오래 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돈을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위험한 개별 주식 종목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의 평균에 투자하는 ETF,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ETF에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동시에 제가 늘 강조하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고하시라고 봉지라면 재테크라는 책을 출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읽어보았다면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만매처럼 밖에 하지 않으니까 어지간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소한 나의 노후 재정적인 고민은 절반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책에는 내가 얼마 동안 투자할 수 있는지, 매달 적금식 혹은 목돈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컨셉의 ETF 포트폴리오가 사례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컨셉에 따라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봉지라면, 그래서 제가 봉지라면 재테크라고 책 제목을 정한 거죠.
그만큼 쉽고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때는요, 최소 5년 이상 보험에 들었다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할 수 있으면 주식형 ETF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 라면, 수제 라면, 매운 라면 시리즈를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지난 20년 동안 구체적으로 2004년 1월 달부터 2023년 12월 달까지 연 평균 수익률이 최소 9%가 넘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오. 참고로 기본 라면은 미국의 S&P 500 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중심이고, 매운 라면은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중심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시장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미국 라면과 한국 주식시장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한국 라면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매운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에 따라 S&P 500 지수와 함께 끓이는 조금 매운 라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미국 라면과 한국 라면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다만 적금식 투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린 5년 이상 꼭 하시라. 예컨대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수제 라면은요, 미국의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해당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정한 평균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에 투자하는 ETF. 결과적으로는 S&P 500 지수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제 라면은요. 이건 역시도 미국 라면, 즉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한국 라면,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없는데 여유 있는 목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식형 ETF와 안정적인 채권형 ETF를 섞어서 만들어 놓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순환 라면인데요. 또는 배당이 나오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당은 주가랑 상관없이 나옵니다. 자, 그든 배당 기업들은 이익을 내죠. 이익이 나야 배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현금이 있습니다. 괜찮은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안정적인 배당을 안전 마진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거의라면, 그래서 거의라면 시리즈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돈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물론 미국 주식시장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미국 라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한국 라면, 구체적인 ETF 포트폴리오 사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순환라면 시리즈나 거의 라면 시리즈의 경우에는요, 순자산 순위에서 상위 20% 이내인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60대 이상은 순자산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재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노후 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동산을 형편껏 금융자산으로 만들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제 책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래도 정말 힘들면 전화 주십시오. 상담을 통해서 현재의 내 형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